다시 말씀드리면 백신의 최종 목표는 폐각 내의 체액성 면역을 위한 항체 형성이에요. 그런데 폐각 내에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 체액성 면역이라고 했으니까 B세포, 플라즈마 B세포를 형질세포라기도 해요. 그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쫙 뿌렸는데 폐각 내의 점막 조직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 그러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다. 발화가 안 돼. 체액성 면역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한 체액이 있어야 돼. 폐각 내에 충분한 습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전신의 기관에 발생시키려면 누군가가 오거나이즈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라는 경기가 맡아서 하고 있다. 각 단계마다 이와 같이 12경맥의 각각의 경기 또 그에 속한 장부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게 있어.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또 참여를 합니다.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또 참여를 합니다. 한 논문에 들어가니까 비림프구 계통 세포 및 호흡기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적응 체액성 면역 반응은 고도로 진화된 특정 수용체를 발현하고 대부분의 동형의 면역 글로벌린을 생성하는 B세포와 형질세포에 의해 매개됩니다. 중략, 기도에서 항원에 2차 노출되면 항원 처리 수지상 세포는 상부 기도와 하부 기도를 배출하는 림프절과 같은 2차 림프기관으로 이동하고 추가 B세포 확장이 해당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질세포는 수명이 좀 짧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적군과 직접 싸우는 놈이니까 체력 소모가 심해. 그래서 빨리 죽어. 그러니까 형질세포 계속 보충되어야 돼. 훈련된 놈들이 보충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B장 그리고 족태음습 B토경에서 계속 순진한 라이브한 T세포, B세포를 계속 양산하고 그것이 계속 훈련되어서 그야말로 투사로 바뀌어야 돼. 투사로 바뀐 다음에 적진으로 계속 보충이 되는데 그 경로가 림파틱 시스템이다. 덴드리틱 셀 수지상 세포는 항원을 흡수하고 백림프절로 이동하여 순진한 즉 나이브한 T세포, B세포를 전투형 T세포, B세포로 각성시킵니다. 전투형 면역세포들은 림프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배치되고 성숙 훈련됩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에요. 지금 다양한 경찰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원tit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이 몽타주를 보고 각각의 면역세포들이 림프절로 잡아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폐각 내에 그리고 우리 몸의 조직의 점막 조직에서는 점막 조직 자체에서 B세포가 만들어낸 항체로 항원들을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대항하는 점막 부분에서의 작용이고 그것이 어디에서도 또 이루어지냐면 림프절에서 이루어져요. 림프절 사이에는 림프 관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군들을 잡아서 림프절로 포획을 해요. 림프절이라고 하는 유치장이 일단 가뒀다가 그곳에서 무조건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림프절 안에는 신병들이 계속 배치되어야 돼. 말씀드렸듯 형질세포는 직접 적군과 싸우는 놈이니까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형질세포는 계속 보충이 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보충된다? 림파틱 시스템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포식작용은 림프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경로가 프레시한 상태여야 돼, 늘. 우리나라에서 제설 작업을 제일 잘하는 도시 하게 되면 시군 하게 되면
고성군입니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여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최전방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눈이 엄청 쌓여서 병사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 이거 안보 문제예요. 안보 문제. 그래서 여기는 항상 깨끗해야 돼. 깔끔하게 치워줘야 돼. 깔끔하게. 그런데 만약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다. 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안보 문제예요. 안보 문제. 마찬가지예요. 림파틱 시스템이 늘 후레쉬한 상태로 순환되어야 돼요. 그래야 신속하게 병사들이 재배치되고 재배치되죠. 그건 고인들이 보니까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라는 기운으로 하고 있더라. 즉 족태음수 비토경은 면역 확산이라면 수양명조 대장금경은 수구하는 작용이에요. 림파틱 시스템은 늘 후레쉬한 상태여야 되니까 그곳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공된 림프액은 빨리 회수해야 돼.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새로운 신병들이 계속 림프절로 속속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또 림프절이 엄청 부었어. 그러면 그것을 후레쉬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해요. 만져보면 림프절이 콩처럼 부풀기도 하고 강낭콩처럼 부풀기도 하고 또는 완두콩, 녹두알 만한 것, 아몬드 크기만한 것 등등으로도 만져지잖아요. 대장전격 놔보세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후레쉬한 상태로 바뀌어요. 그곳에 염증이 생겼어도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가 그것을 후레쉬한 상태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면역 시스템에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두인 침구요결 제28장에 보니까 삼두인께서는 자신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림프암으로 죽었다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나도 림프암 환자였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삼두인은 동서의학 사상 최고의 면역 전문가였다. 여기 고자는 옛고자예요. 그러나 높을 고자이기도 해요. 최초로 림프암의 원인을 확인하셨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가 치료법까지도 규명하셨으니까 삼두인은 그렇죠. 면역 전문가예요. 면역 전문가. 삼침법은 시스테믹 면역요법이고 삼두인은 동서의학 사상 최초로 림프암의 원인을 치료법을 규명해내심으로 면역 전문가로 거듭나신 분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면역은 결국은 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특히 백신이 어떻게 최종 목표인 B세포를 통한 항체를 만드는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살폈습니다만 그 단계별마다 특정 장부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동의학에서는 그 특정 장부들의 기능을 그가 속해 있는 경맥이 그 경기로 수행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침법은 그 시스템적으로 나타나는 부침 현상을 보고 이거 비허증이네. 즉 T림프구, B림프구 등등의 나이브한 세포도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훈련을 시키지도 못해. 그러면 비허증이지. 비전격. 그런데 훈련을 시켜서 열심히 내보냈는데 안에 눈을 제대로 치우질 않아서 병력이 이동할 수가 없네. 제설자가 누구? 수양명조 대장금경. 그런데 그러한 면역의 단추는 누가 제공한다고요? 간이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로. 그 모든 과정에 다른 경맥들도 면역이 참여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족고름풍 간목경, 족태음수 비토경, 수양명조 대장금경, 수태음수 폐금경 이 4개의 경맥이 각각의 장부를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함과 동시에 경기로 전신 시스테믹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므로 우리 몸에
광의적인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 광범위한 면역 항상성 유지력을 담당하고 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역시 심화 과정으로 알러지성 비염, 아토피 등등에서 왜 가려운가? 왜 가려운가? 가려운 것은 면역작용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면역작용은 좋은데 왜 가려워?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 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떤 약들을 복용하면 안 가려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면역 억제 작용이 있대요.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과 면역세포가 싸우면 필수적으로 약간의 반작용이 나타나요. 그 현상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가? 면역 억제제만 해답일까? 아니면 면역 조절로 면역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질병들은 깨끗하게 낫게 할 수는 없을까? 다음 시간에 함께 토론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우리 방송 제작을 위해서 도움 주신 분들 자목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